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말할 때 섣부른 지식이나 질책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한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간 바로 꼰대로 몰리기 때문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면 많이 조심해야 한다. 잘하려고 하다가 자칫 고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로 조심해서 말하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요즘에는 눈을 돌리거나 방관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혹시 미움받을 용기가 실종되어서는 아닐까? 어른들이 악역을 담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주장한 인간에게 있는 5가지의 욕구 중 마지막 단계인 자기 존중의 욕구란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주목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명예욕, 권력욕 등도 이 단계에 속하며 더 높은 차원의 자신감, 독립심, 자유 같은 자존감도 이에 속하는데, 말하자면 자기 존중의 욕구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인간으로서 자기를 완성하는 원천이며 자신을 분출시키는 엔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기 존중 욕구를 함부로 내세우기가 힘들어졌다. 개인의 인권이 괄목할 만큼 고양되고 사회적 가치가 다원화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의 욕구가 소극적으로 변해버렸다. 타인을 존중하게 된 것은 좋으나 공동체의 질서와 이익에 반하는 경우까지 침묵하게 된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의욕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밝아 남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는다. 어리석다는 것은 사리에 어둡다는 말과 같다. 세상 일의 이치에 밝은 사람은 무리한 일도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 챙기지 않는다. 남과 이익을 공유해 더 큰 이익을 창출한다. 내게 근심하는 일이 많으면 이는 남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후회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이 나의 어질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용맹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매사에 무조건 저돌적인 사람을 말함이 아니다. 진정한 용맹은 옳은 일을 위해 두려움 없이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때론 장차 큰 일을 위해 오늘의 치욕을 잘 인내하는 것이다. 조그만 악행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단호함은 있어야 한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에 무작정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미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상대에 맞서다 보면 돌아오는 건 존경 대신 회피 혹은 전쟁일 것이다. 특히 미움받을 용기가 꼰대짓 해도 되는 무모함으로 치환되는 건 결사반대해야 한다. 나이 40쯤 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집과 아집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그 과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자신만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피해 아닌 피해를 끼치는지 많이 보았을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그렇다. 나이 40이 되어서까지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쫑나 버린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리더가 부하 직원의 책임감 없는 행동에 울컥 화부터 낸다.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심리를 스스로 용인해서는 공자의 말처럼 쫑날 수가 있다. 공자의 말 중에 유명한 그 누구나 다 아는 말이 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고 30살에 자립하였으며 40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듣는 대로 이해가 되었고 70살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굳이 논어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익히 알고 있는 말일 것이다. 40. 좋은 점으로나 나쁜 점으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최고조에 이른 시기.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여유로움이 풍성해진 시기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길을 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길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길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지위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인간관계도 잃었다. 그건 모두 세상의 미혹함에 쉽게 유혹되어 버린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미혹되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얻어야 했음에도 말이다. 40에 너무나 자신감이 넘쳤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미움받지 말아야 할 시기에 스스로 돌아보려는 노력을 등한시했다.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리엔지니어링의 시기였음에도 오히려 모래성처럼 쌓아 올려진 위태로운 지위와 재산을 스스로 허물고 말았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허튼 유혹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 상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일종의 잘못된 미움받을 용기와도 결별이 필요하다. 40에 필요한 것은 권위를 내려놓을 용기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니다. 40이 되어서도 여전히 미움이나 받고 있다면 그는 공자 말대로 쫑난 것일 것이다. 공자는 다음의 4가지를 미움받는 사례로 들고 있다. 군자도 미워함이 있으니 이런 자를 미워한다고 했다. 첫째, 남의 악함을 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둘째,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자를 미워한다. 셋째,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한다. 넷째, 융통성 없는 자를 미워한다. 또 자공은 상대방의 마음을 탐지해서 그가 말하기도 전에 사실을 말해버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거나 상대방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불손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스스로 용기가 있다고 여기며 상대방의 사적인 비밀까지 폭로하면서 스스로 정직하다고 여기는 자를 미워한다고 했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상대방이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폭로하는 사람. 그래 놓고는 왜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라며 반문하는 융통성 제로의 사람. 상대방에 대해 기본적 예의도 없이 불손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스스로 용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등.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쫑났다라고 한다.
마흔은 불혹이라 하여 주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나이이다. 완성된 덕을 베풀고 지도자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나이에 접어들고서도 자기 잘못으로 남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 말 그대로 끝장이 난 것이다. 선악과 시비의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의 결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마흔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다. 꼭 마흔이 아니더라도 기종야의 처지에 내몰리고 싶지 않다면 누구나 조심해야 할 일들이다. 100세 시대를 생각하더라도 마흔이라면 이른바 자신의 주전공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미 완성해서 먹고 살고 있을 시기이고, 도덕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할 시기이다. 그 전까지는 무언가를 배우며 실수를 했다면 마흔 이후에는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바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라 보는 것이 맞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해지고 꽉 막힌 외고집 벽창호가 된다면 그런 나이와 삶은 많고 길어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인간은 대개 좋은 것, 유리한 것만 기억하려 한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자신의 가장 좋은 샷만 기억하거나 가장 좋았던 점수를 평소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착각과 교만을 경계하면서 겸손과 배려의 나이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마흔은 고비이지만 반면 기회의 나이다. 마흔은 자신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이다. 그것은 결국 나의 사명감을 아는 지천명의 단계에 나아가기 위한 길이다. 공자는 마흔의 무직이었다. 제 나라에서 그가 원했던 자리는 얻을 수 없었고, 노나라의 세도가들이 좋은 자리를 권했지만 거절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심정이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도에 맞춰서 살았다. 학문적 깊이를 더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미혹은 언제나 찾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유혹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격을 완성해 갈 필요가 있다. 이제 공자가 말한 미움받을 짓을 혹시 범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나는 혹시 남의 악함을 쉽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윗사람을 두고 회방하고자 하는 건 아닐까? 용기도 없는데 예의까지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나에게 융통성이 있는 걸까? 이제 미움받아도 괜찮아라는 무모함과 결별할 때이다. 살다 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쓸쓸한 확인을 하게 되는 날이 있다. 마음이 가라앉는 날 떠오르는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한다. 허물어진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허물어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고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한 시절을 매듭 지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게 어깨를 아프게 하던 스트레스도 먼지를 털듯 조금씩 털어내면서
직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말할 때 섣부른 지식이나 질책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하다고 한다. 말 한 번 잘못했다간 바로 꼰대로 몰리기 때문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면 많이 조심해야 한다. 잘하려고 하다가 자칫 고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로 조심해서 말하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요즘에는 눈을 돌리거나 방관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혹시 미움받을 용기가 실종되어서는 아닐까? 어른들이 악역을 담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주장한 인간에게 있는 5가지의 욕구 중 마지막 단계인 자기 존중의 욕구란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고 주목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명예욕, 권력욕 등도 이 단계에 속하며 더 높은 차원의 자신감, 독립심, 자유 같은 자존감도 이에 속하는데 말하자면 자기 존중의 욕구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인간으로서 자기를 완성하는 원천이며 자신을 분출시키는 엔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기 존중 욕구를 함부로 내세우기가 힘들어졌다. 개인의 인권이 괄목할 만큼 고양되고 사회적 가치가 다원화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로 인해 사람들의 욕구가 소극적으로 변해버렸다. 타인을 존중하게 된 것은 좋으나 공동체의 질서와 이익에 반하는 경우까지 침묵하게 된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의욕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밝아 남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는다. 어리석다는 것은 사리에 어둡다는 말과 같다. 세상 일의 이치에 밝은 사람은 무리한 일도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 챙기지 않는다. 남과 이익을 공유해 더 큰 이익을 창출한다. 내게 근심하는 일이 많으면 이는 남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후회하고 원망하는 모든 것이 나의 어질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용맹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매사에 무조건 저돌적인 사람을 말함이 아니다. 진정한 용맹은 옳은 일을 위해 두려움 없이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때론 장차 큰 일을 위해 오늘의 치욕을 잘 인내하는 것이다. 조그만 악행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단호함은 있어야 한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미움받을 용기에 무작정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미움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상대에 맞서다 보면 돌아오는 건 존경 대신 회피 혹은 전쟁일 것이다. 특히 미움받을 용기가 꼰대짓 해도 되는 무모함으로 치환되는 건 결사반대해야 한다. 나이 40쯤 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집과 아집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그 과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한다. 자신만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피해 아닌 피해를 끼치는지 많이 보았을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면 끝장이다. 그렇다. 나이 40이 되어서까지
누군가의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쫑나 버린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리더가 부하 직원의 책임감 없는 행동에 울컥 화부터 낸다.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심리를 스스로 용인해서는 공자의 말처럼 쫑날 수가 있다. 공자의 말 중에 유명한 그 누구나 다 아는 말이 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고 30살에 자립하였으며 40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듣는 대로 이해가 되었고 70살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굳이 논어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익히 알고 있는 말일 것이다. 40. 좋은 점으로나 나쁜 점으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최고조에 이른 시기.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여유로움이 풍성해진 시기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길을 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길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길들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지위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인간관계도 잃었다. 그건 모두 세상의 미혹함에 쉽게 유혹되어 버린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미혹되지 말고 오히려 기회를 얻어야 했음에도 말이다. 40에 너무나 자신감이 넘쳤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미움받지 말아야 할 시기에 스스로 돌아보려는 노력을 등한시했다.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리엔지니어링의 시기였음에도 오히려 모래성처럼 쌓아 올려진 위태로운 지위와 재산을 스스로 허물고 말았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허튼 유혹을 이겨낼 줄 알아야 한다. 상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일종의 잘못된 미움받을 용기와도 결별이 필요하다. 40에 필요한 것은 권위를 내려놓을 용기와 스스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니다. 40이 되어서도 여전히 미움이나 받고 있다면 그는 공자 말대로 쫑난 것일 것이다. 공자는 다음의 4가지를 미움받는 사례로 들고 있다. 군자도 미워함이 있으니 이런 자를 미워한다고 했다. 첫째, 남의 악함을 말하는 자를 미워한다. 둘째, 밑에서 윗사람을 회방하는 자를 미워한다. 셋째, 용기만 있고 예의가 없는 자를 미워한다. 넷째, 융통성 없는 자를 미워한다. 또 자공은 상대방의 마음을 탐지해서 그가 말하기도 전에 사실을 말해버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거나 상대방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불손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스스로 용기가 있다고 여기며 상대방의 사적인 비밀까지 폭로하면서 스스로 정직하다고 여기는 자를 미워한다고 했다. 상대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상대방이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폭로하는 사람. 그래 놓고는 왜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라며 반문하는 융통성 제로의 사람. 상대방에 대해 기본적 예의도 없이 불손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스스로 용기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 등.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난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쫑났다라고 한다. 40은 불혹이라 하여 주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나이이다.
완성된 덕을 베풀고 지도자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나이에 접어들고서도 자기 잘못으로 남의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 말 그대로 끝장이 난 것이다. 선악과 시비의 판단을 스스로 결정하고 일의 결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마흔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다. 꼭 마흔이 아니더라도 기종야의 처지에 내몰리고 싶지 않다면 누구나 조심해야 할 일들이다. 100세 시대를 생각하더라도 마흔이라면 이른바 자신의 주전공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미 완성해서 먹고 살고 있을 시기이고, 도덕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할 시기이다. 그 전까지는 무언가를 배우며 실수를 했다면 마흔 이후에는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바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라 보는 것이 맞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만 관대해지고 꽉 막힌 외고집 벽창호가 된다면 그런 나이와 삶은 많고 길어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인간은 대개 좋은 것, 유리한 것만 기억하려 한다. 아마추어 골퍼들이 자신의 가장 좋은 샷만 기억하거나 가장 좋았던 점수를 평소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착각과 교만을 경계하면서 겸손과 배려의 나이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마흔은 고비이지만 반면 기회의 나이다. 마흔은 자신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이다. 그것은 결국 나의 사명감을 아는 지천명의 단계에 나아가기 위한 길이다. 공자는 마흔의 무직이었다. 제 나라에서 그가 원했던 자리는 얻을 수 없었고 노나라의 세도가들이 좋은 자리를 권했지만 거절했다.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심정이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도에 맞춰서 살았다. 학문적 깊이를 더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미혹은 언제나 찾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유혹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격을 완성해 갈 필요가 있다. 이제 공자가 말한 미움받을 짓을 혹시 범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나는 혹시 남의 악함을 쉽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윗사람을 두고 회방하고자 하는 건 아닐까? 용기도 없는데 예의까지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나에게 융통성이 있는 걸까? 이제 미움받아도 괜찮아라는 무모함과 결별할 때이다. 살다 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는가? 쓸쓸한 확인을 하게 되는 날이 있다. 마음이 가라앉는 날 떠오르는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한다. 허물어진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허물어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고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한 시절을 매듭 지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게 어깨를 아프게 하던 스트레스도 먼지를 털듯 조금씩 털어내면서